에 문제가 생기시면은요, 이게 입을 벌릴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벌어지는지 아니면 벌리다가 벌리면서 옆으로 틀어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이렇게 틀어진 각도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틀어졌는지를 확인하면은 턱관절의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면 턱관절에 어느 정도 디스크가, 턱관절에 들어있는 디스크가 어느 정도까지 밀려 나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턱관절의 통증은 턱관절 디스크 자체에서는 느끼지는 않고요. 원판인데 뒤에 있는 그 라미나에서 통증을 느끼는데 거기에 혈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턱관절의 통증을 느끼시기까지는 이미 많이 진행이 되신 거고요. 턱관절을 벌리실 때 소리가 난다라고 한다면 그건 턱관절 1기이고요. 턱관절을 벌리시다가 그리고 안 벌어졌다가 턱을 살짝 비틀었을 때 열린다 그러면 턱관절 2기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턱이 안 벌어지세요. 이러면 턱관절 3기이십니다. 그리고 턱관절 4기는 턱관절 디스크가 손상이 이미 되어 있는 거고요. 이미 관절염이 되어 있는 건데 또 4기에서 5기까지 나누어서 퇴행성 변화가 심해서 이제 손상이 심한 경우를 5기까지도 보기는 하는데 대부분은 턱관절 1기하고 2기에서 많은 이제 그 불편함을 느끼시기 때문에 치료를 하시겠죠. 따님이 마르신 편이에요? 아니요, 좀 뚱뚱한 편이에요. 네, 그러면 소화는 잘 되나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맨날 꺽꺽거려요. 우리 몸의 자궁이나 난소는 골반 안에 들어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골반 안에 자궁하고 난소가 들어있는 부분은 저는 궁궐이라 그래요. 네네. 궁궐은 임금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몸이 비습하면 좀 이렇게 신진대사율이 떨어지고 이런 상태에 있으시면 자궁 네네. 안이 따뜻하지를 않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우선 그러면 왜 체중이 늘어났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네. 체중이 늘어난 이유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도 그렇지만 소화 기능이 네. 떨어져도 그 살이 찔 수가 있어요. 아, 네.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먼저 소화가 안 되면서 몸이 부어요. 주로 네. 많이 붓는 부위가 얼굴하고 손하고 발이세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따님한테 물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하고 손, 발이 붓더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렇다 그러면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자주 아프냐라고 물어보시고 네네. 그럴 경우에는 위가 약해서 몸이 붓고 그것 때문에 몸에 담이 많아요. 즉 이 머리하고 자궁 안에 먹구름이 꽉 차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건 소나기를 내리게 하지 않으면 절대 낫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진탕이나 반하백주 천마탕을 쓰셔서 몸의 습담을 없애주면서도 위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시면 생리통은 자연스럽게 없어지실 것이고요. 아, 네. 네, 거꾸로 그렇게 소화 기능은 좋고 머리도 안 아프고 몸이 붓는 것도 없는데 생리통이 있다라고 네네. 할 경우에는 자궁에 어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네. 아랫배가 많이 찰 거예요. 이제 네. 소화 기능 괜찮은데 그렇다, 머리는 안 아프다 이럴 경우에는 어혈을 뚫어주는 약을 쓰시면 되고요. 아, 그런데 몸이 살이 쪘다 그래도 빈혈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뚱뚱하지는 않고요. 그냥 좀 네네. 통통한 편이에요. 그러면 어혈이 있을 수도 있고 혈액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아, 이제 그 세 가지 몸에 기가 허하고 담이 많은지 그래서 어지럽고 머리가 자주 아픈지 위가 약한지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혈이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가 부족한지 그 피가 부족하면 피로도 빨리 올 거고요 눈에 충혈도 자주 올 거고요 근데 이게 모두 정상인데 생리통이 있다라고 한다면 뇌하수체의 분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뇌하수체 분비의 문제는 스트레스 때문에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네. 경추 1번, 2번이나 턱관절의 변형에 의해서도 오거든요. 네. 따라서 턱관절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면 한의원에 가셔서 추나 치료를 통해서 경추 1번, 2번 턱관절 치료를 받아볼 필요도 있으십니다. 아, 그러면 한의원을 가야 되겠군요. 다른 병원을 가야 네네, 뭐 우선은 산부인과나 이런 데를 생리통이니까. 가는 게 아니라. 네, 산부인과 가시면 우선 난소에 물혹이 있는지 자궁에 근종이 있는지 확인을 할 건데요. 네네. 아직 젊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진하고 하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고 지금 네네. 젊으신 나이니까 자궁 초음파는 해보실 필요는 있는데 먼저 한의원 가셔서 진단 받으셔서 기허 다담인지 위가 약한지 혈액이 부족한지 어혈이 있는지 파악하시고 증상이 괜찮다. 그리고 안면 비대증이 있으시면 턱관절에 문제가 있으실 수 있으니까 같이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생리통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면 감기울결이라고 해서 같이 오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한의학적으로는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회복해주면서
몸의 전체적인 부작용이 없이 치료를 잘 해드리니까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치료 받으시면 님의 소비에 말씀하신 네, 것처럼 어머니.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는 인테반 유래 원료 의약품류라고 해서 식약처에서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민정 원장님이 주로 애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저도 피곤할 때는 제가 스스로 주사를 놓거든요. 저희 약침으로 태반 약침이 있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약품들이 제가 걱정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식약처에서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쓰실 수가 있는데 이거 가수분해하고 고압 멸균 처리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요즘 캡슐로 들어온대요, 자르고. 그래서 이런 거 혹시 유혹되셔가지고 쓰시는 분들 계셨으면 성병, 광우병, 간염 이런 바이러스 세균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굉장히 이제 제가 태반 자악어가 이제 태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약재로도 먹는 약재로도 사용을 하고 저는 주사요법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좋은 부분이 면역력 강화하는데 이제 난임뿐 아니라 면역력을 올려주고 자궁 쪽을 보강해주는 효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30대 이후에 자궁 기능이 좀 쇠퇴해져 가는 연령대에는 저는 굉장히 많이 쓰고 사실 저도 애용하고 있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난임 환자들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고 결혼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궁 쪽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윤미나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자악어라는 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자를 더 건강하고 질이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이제 여성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자궁을 텃밭에 비유를 하는데 이 텃밭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줘서 이 정자가 들어왔을 때 착상이 잘 되고 그 정자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자악어는 음허화왕, 그래서 음기가 허세해져서 화기가 뜬 사람에게는 단용을 신용한다. 그래서 그것만을 쓰는 것은 매우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악어를 쓰실 때는 반드시 한의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안녕하세요.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걱정 많이 되시죠? 네. 지금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미혼이에요. 미혼이시고요. 그 주기가 짧을 때는 언제부터 한 길면 어느 정도까지 가나요? 한 일주일, 2주 이렇게. 아, 1, 2주 정도 왔다 갔다 하시는 네, 건가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2달 막 안 하는 적도 많고. 네, 건너뛰기도 하시고요. 네네네. 네. 그 생리통은 좀 있으신 편이세요? 네, 조금 심해요. 약간 엄청 심하면 약간 토까지 할 정도. 구토까지 할 정도로요? 네네. 네. 그러면 그 생리통이 생리하기 전에 주로 허리 엉치 쪽이 아프거나 가슴 쪽이 아프신가요? 아니면 생리 시작한 후에 배가 아프신가요? 생리 시작 전에는 허리가 아프다가 네. 이제 시작하면은 위에 속도 아프고 허리랑 배랑 또 같이 다 아파요. 아프시고요. 네. 예. 혹시 앉아서 오래 일하는 직업이신가요? 네, 조금 네. 네.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으시는 편이고요. 네. 일단은 지금 들은 말씀으로 제가 이제 진단을 해보면요. 지금 크게 2가지 정도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골반 쪽에 어혈이 조금 있으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혈호 증상도 좀 같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잠은 잘 주무시는 편인가요? 자는데 약간 깊게 자는 것 같진 않아요. 예, 깊게 못 주무시고 꿈도 좀 많이 꾸시는 편이죠. 네. 예, 그리고 소화나 배변은 좀 어떠세요? 소화가 좀 자주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골반에 우려이 있다 보면 배의 온도가 많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우리 배 쪽으로의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소화나 배변의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골반의 어혈을 풀어주는 게 첫 번째 치료가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혈어 증상을 같이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키랑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죠? 키 169에 몸무게는 좀 나가요. 좀 나가신 편이세요? 네. 일단은 그 지금 좀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약간 체지방이 많은 것, 비만이 있는 것도 우리 몸의 호르몬계를 좀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하신 것도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어혈증과 혈어증을 모두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근처에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그쪽에 대한 치료, 약치료, 한약치료와 침치료를 좀 병행하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뭐 집에서나 이런 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집에서 하시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일단 배를 무조건 일단 따뜻하게 하시는 거고요. 골반의 우려를 이제 만드는 게 스트레스가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오래 앉아서 운동을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너무 짧거나 보온이 안 되는 옷을 입는 게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옷도 배를 좀 따뜻하게, 그리고 좀 편안한 옷으로 많이 입으시고, 앉아서 일하시는 틈틈이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요. 평소에 많이 걸으시고, 낮에 40분에서 1시간가량 햇볕을 쬐면서 걸으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원래 하루에 나의 리듬이 모여서 결국 한 달의 리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잠자는 시간, 식사하시는 시간 등 이런 시간들을 조금 규칙적으로 해나가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